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223만 6천 원이 감액된 709억 7,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1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 건수를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및 투자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고용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중면 능궁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에 경기도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5년 본예산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준공 예정으로 2025년 예산 활용성 제고를 위해 15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금해 추경 시 감액된 1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축제 개최 비용과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여 도시민의 방문 유도 및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전반의 지속적 상승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9,9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 확정 통보 및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재원별 지원 비율 변동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당초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예정이었으나 직접 수행으로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51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6,8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가수 및 채수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11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7,8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경기 및 가공 저장 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사 생산을 위한 벼 도정 저장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028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4,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과수 생산에 필요한 비가림, 지주, 관정,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627만 5천 원이 증액된 8,7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선택형 맞춤농장 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624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방사팬 미세살수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130만 원이 증액된 7억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조 2025년 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5년 1월 대설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계안전과 경영유지를 위해 재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3,820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친환경 농가 재복구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여건 마련 및 친환경 농업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농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514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341쪽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및 보존하기 위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692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에 따른 경영 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54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9,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유기질 비료 품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석 수수료 예산 부족액을 기정 예산액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1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57만 1천 원이 감액된 2억 5,4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친환경 벼 복합 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 부산물 자원의 재생산, 재활용, 농약, 화학비료의 투입량 감축,
생산형 수익 숙성 확보 등을 위한 토양 환경 및 생태계 보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예산액보다 580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2,6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집행 잔해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2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질의가 좀 많아서 첫 번째로 그 지역화폐 카드 2,000장은 예비로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지역 화폐를 처음에 도입할 때 재작년에 도입할 때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소진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필요도 하고 여유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 재활용은 안 됩니까? 카드?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이 재활용은 안 됩니까? 일단 유효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유효 기간이 다 만들 돼가지고. 때부터 이렇게 해놓나 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 숙소에서 이탈하신 분들 혹시 파악되셨으면 또 주시고요. 나중에 그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이탈하신 분들 있죠? 무단 이탈하신 분들 확인하셨으면 나중에 주세요. 답변 가능하세요? 예, 농업인력지원팀장님 김성주입니다. 그 외국인 이탈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하질 못합니다. 이탈하는 거 통보하고 나서 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법무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FC를 구금시켜 놓고서 하는 게 우리도 그 관리는 좀 잘하실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갔는지도 조차도 모르면 이게 그분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고 확인도 안 되니까요. 그런 측면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요금 그 사용량이 그 동부지효소에서 동부분소죠. 분소에서 꽤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누수입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그 시기에 많아서 그런 겁니까? 2,400만 원이면 수도료 치고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네. 네, 농업정책팀장 성경수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2억 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 2억 400만 원은 그 3년 동안 동등하게 동결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은 그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같은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거기 상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냉방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동결된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까? 여기 의원님들께서는 이제는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실과수에서 아마 전 실과수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거랑 실제로 여기 올라오는 거는 예산팀에서 다 반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검토가 자세히 필요하겠네 그 부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료 채취 과정 그 불량 유기질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 시료 채취 과정에서 불량 유기질 비료를 발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지원팀장 곽병순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통상 이제 발생되는 비율은 저희 쪽에서는 발생된 예는 없고 외부에서 이제 그 부숙도가 이제 미달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 그 공급 지침에 따라서 통보하고 나가지 않은 거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거는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 무기질 비료는 2배로 확보하셨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345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예,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 무기질 비료는 저희가 그 작년보다는 그 지급 기준은 조금 그 공급 단가나 이런 거는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요청하는 부분보다는 그 농협에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을 농식품부에서 보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반환금 마지막 39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도비에는 그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없는데 국비만 있거든요. 근데 반환 시점은 2019년도에 540만 원에 반환이 됐고 반환된 예정이고 2024년도에는 110만 원. 이게 5년 차이가 나는데 5년 전에는 540만 원이고 최근에는 110만 원인데 이렇게 텀이 긴데 이런 예산이 반환됐을 때 매년 예산을 책정하는 농식품부에서 이런 예산이 계속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질 거로 보는데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환 시점을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5년 뒤에 하는 겁니까?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저희가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2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다 반납을 했는데요. 이제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 나라 도움을 시스템을 완전하게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한 그 사항을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24년도에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과 공공 위탁에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민간 위탁은 전문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고 공공 위탁은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은 참 활성화가 잘 됐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공공 위탁 관련돼서는 사례가 많이 없는 거로 봅니다. 제가 혹시 323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하고 재생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게 원래 위탁을 주려했다가 직영으로 바꾸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해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근거는 누가 만듭니까 원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0 사례도 그렇고 2000 사례를 지금 갖고 왔거든요. 행정과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0시 3호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나왔거든요. 여기에는 행정에서 만드는 겁니다. 안성도 여러 사업 부서가 원활하게 공공위탁 하려면은 집중된 행정과에서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가능하시면. 네, 농업적적과장 손성수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그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고요. 지금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그 전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현실에서는 그 급한 부서가 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그거는 뭐 운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답변했는데 들어봤는데 그 부서 말도 또 맞습니다. 사업 부서가 필요한 만큼 제일 잘하는 부서니까요. 거기서 조례 만들어 갖고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맞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서도 말씀도 맞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맞고 그래서 아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8조에 보면은 시장의 사물을 공공기관 위탁도 대행할 때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서 만들든지. 일단 그래도 이제 사업부서나 행정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려보고 되면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안 되면은 의회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경기마을 경기 진작 사업 새로 예산 담았는데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천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먼저 저희가 그 4천만 원하고 5,7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축제 그 개최에 소요되는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한 건은 그 농촌 그 체험마을 활동비 그 1인당 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요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저기 그 경기도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저희 관내 모든 체험 휴양 마을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그 축제 관련해서는 이게 경기도 그 오디션에 선정된 마을이 지금 1개 마을이 인천골이 있고요. 나머지 6개 마을이 그 체험 활동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축제 개최 비용 지원은 인척골 마을만 그러면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예정이었는데 직접 수행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인 건가요? 요거는 지금 법에 재고조합 농촌공간 재고조합법에 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위탁 근거 사항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인데요. 333페이지인데 지역 특화 품목 육성, 가공, 판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인데 52% 감액 정도를 하고 어쨌든 민간 이계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율이 저조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실 때.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저희한테 내시가 들어올 때 그 저희한테 과하게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의 구두 전원으로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배정이 잘못 오류가 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변경 내시가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이 반영한 사안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내려왔을 때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2개소만 어쨌든 섭외해서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 사업은 그 지자체당 2건에서 3건만 하게끔 아예 돼 있습니다. 많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매년 그 정도 네네, 규모에서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산부 그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건데요. 기존에 360명이었는데 추가 200명이 특별히 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모집은 해야 되고요. 도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요번에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반영되면 바로 저희가 모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0명분 예산이 더 네네. 많이 내려온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년에는 몇 명 정도 이걸 친환경 농산물 지원했을까요? 예전에도 거의 그 저희가 한 300에서 400명 사이였는데요. 300에서 예. 400명.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자부담이 20%인데 4만 원, 5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농산물 꾸러미가. 그러면 스스로 이제 그 임산부가 10,000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그 공급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공급처에 연락을 줘서 그쪽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저희 그 인터넷 판매몰처럼 네네. 그쪽에 가서 이제 물건을 임산부가 선택을 가입을 해서 해서 아, 물건을 선택을 본인이 해요. 여러 가지 본인이 중에. 해서 사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주문 금액 중에 농산물의 비중은 이제 50%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농산물 되겠습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네네. 가공품도 있습니다. 가공품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물건이 5만 원 어치를 사면 본인은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 네. 그 물건을 집으로 네, 받아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택배로 받습니다. 한 해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자기 그거는 그 일회 한도가 4만 원 이상부터 2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네, 요게 저희 지원되는 게 그 20만 원 저기 그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50%까지. 1인당 40만 원이요? 네, 네, 네.
아, 1인당 4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구나. 그러면 그 인터넷몰은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임산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 지역이 같은 인터넷몰을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권역별로 공급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아. 경우는 이제 농협 아니면- 그 중앙의 그 물류센터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 한 해 3,40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임산부는 숫자는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거잖아요. 네, 네, 많습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저희 그 보건소에서 하는 또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쪽에 이제 참여가 끝나면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인터넷몰 주소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한번 들어가서 어떤 거 판매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09억 1,010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288억 3,699만 3천 원 대비 20억 7,321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축산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냄새 저감 및 밀폐용 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존 예산액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냄새 민원 다발 지역에 있는 축사에 철거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원 다발 농가 축사 이전 사업 1개소에 대한 보상비 1억 8,948만 6천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축산재해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및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염대책비 특별급여세 성립 전 예산 추계 경쟁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6억 2,31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말산업육성사업입니다.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보험료, 장제비 및 청년 인턴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4,939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출산하여 안성시의 자녀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10만 원 상당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존 예산액보다 1,32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사 내 외부의 환경 조절 장비,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존 예산액보다 1억 1,794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및 사일리지 제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384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2,4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체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잔액 등의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2,624만 7천 원이 감액된 9,3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입니다. 우수 양봉군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조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방역 소독 약품 구입 및 거점 소독 시설 소독 폐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94만 원이 증액된 4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859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5,7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염병 발생 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GMP 컨설팅 비용 및 수출력 신품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872만 5천 원이 감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소득 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AI, ASF 등 가축 질병 방역 조치 대상 농가 입출하 지원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SF, AI 역학 관련 이동 제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의 국비 보존의 시에 따라 5,5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구제역 체열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공수의사에게 체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8,35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질병 사용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친환경 과학 순환농업 공동 퇴비사 지원입니다. 관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대상으로 퇴비 교반 및 운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동물보호관리입니다. 유기농업 피약된 동물의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750만 원이 증액된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내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도심 속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의 시에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836만 5천 원이 증액된 45억 4,8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외래 어종 수매입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 어종 및 무용 생물을 수매하여 양호 사료 또는 액체 비료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59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 내역은 2023년 축산학취 개선 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2,334만 3천 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3년도 어도 개보수 사업 등 23개 사업에 1억 915만 1천 원으로 총 반환금 3억 3,249만 4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좀 많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조사료 구입비 관련해서 기계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그 조사료 구입비는 증액을 하고 기계장비는 감액하셨거든요. 이게 좀 엇박자라고 하는데 그 혹시 조사료는 지금 조사료 때문에 농가가 되게 이제 어렵다고 하십니다. 혹시 조사료 대신에 그 화식사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조사료 장비랑 또 저기 늘어난 사업이랑 이제 감액된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사료 경영치 기계 장비는 뭐 장비를 이게 안 사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한우회랑 안성축협 두 군데 조사료 경영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각각 그 필요한 이제 베일러랑 모어랑 장비를 사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증액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조사료 종자는 지금 조사료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를 확충해야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 조사료 종자배에 대한 거는 이제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그 화식사료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경기도 그 고급육 평가대회에서 그 안성의 일중 농가가 이제 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는데 그 농가도 이제 그 화식 사료를 이제 자체적으로 TMR을 해가지고 이제 먹였던 농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농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일몰 사업이 되는 거죠? 예,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아,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우수농가 여왕벌 사업은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여왕벌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시에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이마에다가 이제 그 벌들이 좋아하는 수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로수도 이제 변경할 예정인데 이게 약간 행정의 엇박자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내시에 따라서 이제 일몰됐는데 안성시는 이제 벌 사업, 양봉 사업 이제 이렇게 촉진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다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또 양봉 농가들이 뭐 굉장히 지금 또 농가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또 농가 자체로서는 또 외국 수입꿀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봉에 대한 그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또 국도비 보조 사업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왕벌 사업은 이게 사업 신청이 또 어렵고 또 정부에서 여왕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몰된 상황이니까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구지역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다 약간 엇박자 행정으로 좀 보는데요. 구지역 체열비는 이제 감액하고 브루셀라나 전염병원도 증액했거든요. 어차피 소 관련된 이제 안전 측면에서 이게 구지역 체열비는 특별하게 감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구제역 체열비는 저희가 이제 그 체열을 할 때 보통 이제 구제역 체열이 또 정기 체열이 있고 또 브루셀라 결핵 체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체열을 한 번에 할 때 이제 브루셀라랑 결핵은 이제 브루셀라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결핵과 한 번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혈액을 좀 더 하면 이제 구제역 체열까지 같이 이제 그 시기랑 같이 맞아지고 같이 하면 한 번에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 두 수를 한 번에 하는 거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구제역 체열비는 좀 감액된 상황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료 생산 그 지원을 보면 그 50헥타의 이제 조사료 재배량을 보면 혹시 그 50헥타면은 조사료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톤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톤에 보니까 100만 원, 1헥타에 100만 원 지원되고 또 1톤에 3,000원 원 지원되거든요. 여기 이제 체계에 비하면 그럼 50헥타면은 몇 톤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 농가에서 그 103,000원, 100만 3,000원을 그 지원받아서 충분히 거기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생산 단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요. 저희가 그 원래 지금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논이용 타작물 직불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논에서 그 조사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헥타당 그 500만 원을 지급하는 직불제 사업이 있어요. 조사료 작물을 지급을 그거를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료를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 그 여기 이 축산 쪽 파트에서 헥타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거 그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따로 의원님께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200평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포 생산량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를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삼 저수지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이슈에 이제 떠오른 저수지거든요. SK 또는 용인 원삼. 그래서 지금 보호해야 될 저수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일몰이 되면 이게 10일에도 책정해서 그 토종어종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축산경제팀장 강석환입니다. 그 외래어종 수매화 사업을 일몰하는 이유는요. 이게 그 보존의 시간 이제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수매를 했을 경우 이제 그 차후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 갖고 지금 우리 이 사업에서 1.6톤의 사업인데 이 이제 추가로 그 다음에 이걸 뭐 그 활용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든가 원래는 사료나 이런데 사료나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료를 이렇게 어느 업체가 이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걸 폐기물 처리하면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일몰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종 어종 그걸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씨가 말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축사 이전하는 거요. 363페이지인데 그 한 농가 이전하는 건가요? 폐업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축산 그 이전을 통한 폐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6농가 추진을 한 상황인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그 보게면 안성맞춤랜드 인근 거리에 양돈 농가 한 1000여 두 정도 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폐업이 이제 저희가 협의가 잘 돼가지고 폐업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보게면 안성맞춤랜드 인근의 양돈 농가 예, 1000여 두 사육하는 1,000여 두 사육하던 농가 예, 폐업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서 한 6농가 예, 하셨다는 거죠. 네, 사업량이. 이 그 1억 8,900만 원이 어쨌든 폐업 보상금인 거잖아요. 예, 이전 철거를 통한 폐업 보상금 맞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거는 그 농가의 시설을 감정평가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 그 법인에서 해가지고 평균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정 평가해서 뭐라고요? 그 감정평가 법인 두 개소에서 아. 그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감정 평가의 100%를 주는 건가요? 저희가 그에 산정되는 만큼 되는데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5억으로 잡고 있어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게 되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라 감가가 적용돼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이거 폐업 이전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들 수를 이 사업량이 따라잡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저희가 이것도 축산냄새 오기는 저감 대책 일환인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그 양돈농가 한 10% 정도 사실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5개소 정도 사실 잡고 있었습니다. 27년도까지.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한 7개소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추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농가가 좀 부족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예. 최대 5억이면 그 감정 평가했을 때 5억 이상 나오는 농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성에서. 예, 그래도 어쨌든 5억 이상은 보상이 어렵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에게 주는 축산물 꾸러미 있잖아요. 이거 뭐 친환경이나 무항생제 축산물인 건가요? 추산경제팀장 강석환입니다. 이번에 이제 산후에게 이제 지역 생산물을 안전하게 꾸러미를 지원하게 하는데요. 이번에 그 선정된 데가 이제 그 안성 그 축협에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신청을 받아서 그 꾸러미를 이렇게 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안성 축협에서 그 지마크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트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10만 원에서 안성한우 2플러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2플러스고 이제 세트 2로 가면 양지하고 체크다고 이것도 2플러스인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0만 원 정도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모에게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불 이상입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안성축협 이 제품이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안성에서만 안성에서 하는 건데 안성축협 제품이 선정이 됐고 네네네. 근데 이게 10만 원 상당이면 고기 그람 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 1 안심으로 따지면 2 플러스 640g 정도 되는 거고요. 아, 640g. 그다음에 이제 그 양지나 체크를 원하는 사람들은 양지가 500g이고 체크시 한 460g 정도 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지마크는 있어도 뭐 무항생제라든가 친환경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마크 정도면요 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네네네. 볼 수가 있다. 네네. 지마크 받은 네네. 업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왕벌 얘기하셨는데 여왕벌이 부족하고 질병관리 양봉농가 질병관리 사업도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 여왕벌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 전체 그 전국적인 상황인 거여서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우수 여왕벌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정기관에서 여왕벌을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단 차질로 인해서 여왕벌 보급이 안 돼서 이제 보급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양봉농가 지원은 컨설팅 사업입니다. 근데 컨설팅 사업인데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걸 계량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했는데 농가들이 아직 솔직히 뭐 의식이 안 되셨는지 몰라도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미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240만 원 정도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안성의 양봉 농가가 좀 규모화된 농가는 없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거는 108농가에 네네. 한 11,000여 군이 안성시에 그 양봉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우리 토종일에는 한봉이 있고 이제 서양벌 개량종이 있는데 한 9대 10 정도로 나뉘고 있어요. 거의 개량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꿀벌이 줄어든다 이런 이제 뭐 일반인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왕벌 보급 사업이 일몰되는 이유는 농식품부 지정 기관에서 보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가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렇다고 벌이 뭐 되게 줄었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지금 계속 등록상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안성에 108농가, 양봉 농가가 있으면 안성에 많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성에는 그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제 도농 복합형시에서도 거의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현재 뭐 퇴직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양봉 산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증가 추세가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많다고 봐야죠. 다른 데 비교하면. 안성이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서는 양봉하기가 괜찮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또 양봉이라는 게 지금 뭐 기후의 위기 같은 부분을 생각해봐도 중요하고 이래서 그 시 자체적으로도 양봉 농가를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시뿐만 아니라 뭐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양봉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엄청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부 차원에서요? 네.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뭐 농가가 증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뭐 다른 축산업에 비하면 사업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사육 농가 폐업비가 45억 정도 되는데 이거 하면 거의 우리 안성에 있는 사육 농가 거의 끝나는 건지 어떤 건지.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29억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17개소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더 남아 있나요? 총 21개소에 17개소라고 표현한 거는 이 2회 추경서를 준비할 당시에 4개소가 해당하는 2개소는 미지급 대상입니다. 2개소 미지급 대상은 동신산단에서 보상을 받겠다는 한 농가랑 일중면 불법 농가 한 농가, 2개 농가는 보상을 못 받는 농가이고요. 한 농가는 배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객값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25년 12월까지 개사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한 농가가 있고요. 내년까지 키운다고 했던 농가가 이 구간에 5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에 서둘러서 신고를 하면서 지금 이 해당하는 4개 농가를 빼고 17개소를 지원한다고 추경에 세웠으나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총 21개 농가 중에 2개 농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2개 농가만 운영을 하시고 이 2개 농가는 내년에 폐업을 할 계획이시고 내년에 보상금 지급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한 개 농가는 동신산단에서 보상을 받기 네. 때문에 한 푼도 지급을 안 해도 괜찮고요. 25년 12월까지 사육을 하는 농가는 객값, 폐업이행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시설 잔존가액은 지급해야 될 한 농가, 2개 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개사육 농가 지원액이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올해가 올해 1회 추경에 올해가 처음인 거죠? 네네, 올해 처음입니다. 1회 추경에 29억을 세웠고 2회 추경에 16억을 세우면 45억입니다. 해당하는 1구간에 서둘러 먼저 폐업 신고를 하신 6개 농가의 객값과 폐업이용 지행금과 시설 잔존가액과 철거비랑 감정평가비를 지급하게 되면 6농가에 35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 일명 25년
8월까지 신청한 이 구간은 13호 농가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급될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 일명 객값만 36억 원을 지급해야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내년까지 총 사업비는 올해 예산과 내년에 해서 총 8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안성 지역의 개 농가 폐업을 위해서 8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간략히 들을 내용인데 혹시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십시오. 답변하실 때. 네. 예, 어느 아파트는 반려동물한테 먹이 주지 말자 하고 또 길에 가면 또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분도 많고 또 시청도 있습니다. 먹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혼선이 왔는지 통일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동물 복지 차원에서 중성화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물복지팀장 김미화입니다. 요즘 동물보호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길고양이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하는 23년도에는 1000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하였고 이 해당하는 고양이들이 봄철에 발정기를 지나 겨울철에 새끼를 낳다 보니까 봄철에 중성화 수술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800두를 시행했지만 이 800두가 거의 6월 달에 더 소진이 되었고요. 캣맘들이나 많은 민원인들께서 저희 안성시청과 동물보호센터에 집중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전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성화 수술은 이 동물보호복지 차원에서는 꼭 확보되어야 될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양봉 농가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봉 농가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어느 장소에 또는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지금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 자체에서는 혹시 벌 때문에 벌쏘임이라든가 아니면 벌동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축산정책팀장 조장철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저희 지역에도 민원은 있습니다. 빨래를 널었는데 이제 양봉 벌로 인해서 밀랍 같은 게 떨어져서 차나 옷 같은데 이제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도 한 3-4건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서 양봉이라는 게 이제 날아다니는 벌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장주한테 최대한 주변에 이제 피해가 안 가게끔 하고 혹시 또 벌쏘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인전 양봉인들이 관리해 있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농장 인근 주변의 마을 주민들한테 혹시라도 물려서 저기 할까봐 그런 대응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그것도 민사소송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안성시에서도 벌들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날개 달린 짐승인데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저희가 조례로 어떻게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일종 주거지역 인근의 몇 미터에는 뭐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학적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원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구식팀장입니다. 오준옥 유통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5억 8,492만 9천 원이 증액된 161억 8,13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1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681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3,681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급식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867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안성맞춤 푸드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푸드랜드 거버넌스 운영 및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자체 사업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직영 또는 지자체 출자 출연한 재단 법인이 운영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의무 요건을 반영하여 안성맞춤 먹거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시민들에게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2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사업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여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용역 수행을 위해 기존 시설비의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조 G마크 등 포장지 지원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규모화, 규격화, 품격화, 조직화된 브랜드 인프라 구축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3,470만 원이 증액된 1억 5,32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G마크 친환경 유통 기반 지원입니다. G마크, 친환경 등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생산 농가 관리 강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2,324만 4천 원이 증액된 5,47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성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성 전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1,498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9,501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주 및 주류 업체의 판매, 홍보, 판촉 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보존의 시 변경에 따라 426만 7천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 상생형 유통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대형 유통 조직과 소농, 청년농들과 상생 협력 모델 발굴로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산지유통센터 개보수를 통하여 농산물이 안정적 유통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7,800만 원으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국비 4억 2,900만 원, 도비 2억 1,450만 원, 시비 2억 3,45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조 물류기기 공동이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의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다당식 운송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민간 자본 보조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 통계명을 변경하고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4,2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APC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안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을 통한 농산물이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 내 저온 저전구가 장기간 발생한 결로 현상으로 인해 천장 구조물 부식으로 붕괴 위험성이 존재하여 천장 판넬 교체 공사를 위하여 4,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 2,293만 원, 도비 1억 1,881만 4천 원으로 반환금 총 1억 4,174만 4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지마크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우수식품 관련해서 이제 인증하는 건데요. 이 혹시 안성의 마스코트가 혹시 바우덕의 마스코트 맞죠? 바우덕에서 나오는 마스코트인데 그 마스코트를 이 지마크 포장지에 지원한 업체에다가 혼용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네, 예,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그 지마크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안성맞춤 브랜드 안성 마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랑 똑같이 경기도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걸 혼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기준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성맛 푸드 플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요. 그 안성 지자체 출자한 기관에다가 이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까? 근거 없이도 아까 여기 농식품부 조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위탁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위탁 관련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 중에 저희가 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서요. 이게 재단법인이 설립될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용역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그 타당성 용역한 것을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자 출연 협의를 도에 이제 가서 협의를 하고 그거 해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관이나 이런 걸 규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위탁 맞는 거죠? 네네. 맞죠. 뭐 부서에서는 공공위탁 근거가 없어갖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혹시 이게 같은 사례가 될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조은희 식품하고 농놀이 회사는 그 어떤 농식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겁니까? 정원배는 제가 알고 있고, 예. 유통지원팀장 오정입니다. 조은희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리 스틱이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젤리 스틱이라고 해서 젤리 타입으로 생긴 그 제품이 원재료가 있어요. 뭡니까? 원재료는 그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 농놀이는 뭡니까? 농놀이. 농놀이는 이제 떡류 일단 제품인데요. 쌀로 네, 네. 네네. 쌀 가공식품. 쌀 가공식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 상생형 유통 생태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역 유통체계 구축비로 해서 1억 6,500이고 이게 행사 운영비예요. 그다음에 행사 추진 실비로 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농축산유통과장 심상철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비를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다가 그 스타필드하고 이제 농가들 한 50여 농가하고 이제 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그 공모 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년 상인들 이런 분들하고 대형 유통하고 연계해서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행사를 하는 3번 2개년 사업으로서 3번의 그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행사 실비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고요.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터에 올 수 있도록 체험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 전에 저희가 사전 설명드렸던 거는 원래는 5천만 원인데 그 산자부에서 좀 작다 금액이 그래서 더 1억이 되면서 제가 사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희망 먹거리 나눔 축제를 3번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거는 비용이 지역 유통체계 구축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필드하고 2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바우더기 했기 때문에 바우더기 끝나고 1회 정도 하고요. 내년도에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비가 10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공모 거죠? 조건이 원래 2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2억 정도로 해서 저희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럼 계속비 2월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428페이지인데요.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지금 경기미를 사용하는 전통 및 주류 제조업체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관내 경기미 안성쌀이라고 돼 있는데 경기미는 안성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안성쌀만 사용하는 겁니까?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유통지원팀장 오정입니다. 네, 그 한주 양조 같은 경우에는 참드림 품종을 서운 농협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운 농협에서 혹시 안성쌀을 얼마나 이분이 수매를 하시는 걸까요? 경기미 사용량은요 1,000kg 정도 됩니다. 1,000kg? 안성쌀이요. 네. 한 1톤 정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성 생산량에는 얼마 정도로 이분들이 쓰시는 이렇게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성에는 안성쌀을 사용하시는 그 전통주 그 제조업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네, 과장님. 네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주양조 같은 경우는 서울면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막걸리 회사인데요. 저희 지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간 한 11톤 정도 이제 서운농협에서 공급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탁주 공장이 안성 탁주라고 이제 공단 안에 있던 거는 문 닫은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금강 탁주가 이제 요즘에 재정비해서 아직 출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가을부터 이제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운영되는 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원은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APC 관련해서 이 땅은 원해조합이고 시설물은 안성시로 보유되는 거죠. 그럼 APC가 이제 원인으로 봤을 때는 결로로 인해서 이제 이 지붕이 내려앉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열교환기하고 브라인 탱크가 하중이 얼마큼 됩니까? 혹시 무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요 창고 위 2층에 네. 열교환기하고 브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가 좀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로가 원인이 아니라 하중이 원인으로 보는데 아,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위에 기계실에서 그 창고까지는 콘크리트 벽이 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요. 그 콘크리트 벽하고 저온 저장고 사이에 결로가 생기면서 물이 이제 저온 저장고로 내려오는데 장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중을 못 받아서 이제 지붕이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 무게하고는 별개고요. 처음에 질 때 하중을 맞춰서 아마 졌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 그 교환기 위치랑 요 주저앉은 내려온 지붕 위치는 그럼 공간이 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거기서 결로에 생기면서 장기간 누수가 일어나죠. 그 지은 지가 한 15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약해진 부분이.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 재단법인 만드는 것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운영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여 조직 구성과 적합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기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이중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결국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급식 팀장 김혜진입니다. 그 처음에 푸드 플랜에 있는 용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관련은 내년도에 이제 올해 이제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1차 년도에 저희가 2차 년도고요. 1차 년도에 했던 화천 같은 데서 운영을 못 하고 지금 서 있어요.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또 소비처를 어떻게 발굴해서 또 농가들은 어떻게 많이 참여하는지 그런 용역을 해라. 이런 이제 권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시설비 중에 이제 약간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도에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먹거리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 재단 설립이 타당한지 안 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 재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건 먹거리 재단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괜찮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이거를 지원센터를 먹거리 재단이 운영을 할 건데, 그죠? 네네. 그런데 먹거리 재단이 운영을 할 건데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가 어떤 게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근데 조금 예.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수요처 발굴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농가들을 더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이제 운영 활성화 용역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재단법인 설립은 재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운영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재단 법인의 수익하고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거라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네. 농식품부에서 두 개 다 용역을 요구를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용역을 요구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요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직영을 하든지 재단법인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전문 인력이 없이 직영하는 게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재단법인 설립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용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의원님 잠깐 제가 들어서.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재단법인은 향후의 운영에 대한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타당성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건물 짓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년도에 짓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재단법인이 이제 내일 모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놀고 있습니다.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짓고 나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재단법인은 향후의 설립 운영 주체에 대한 결정이고요. 이거는 당장 저희가 직영 운영을 이제 먹거리 통합센터가 되잖아요. 그 직영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도 이제 모르니까 전문가들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들어와야 하고 어떤 업무를 수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농식품부 권고상 그 활성화 용역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국비 같은 걸 뭐 안 준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런 내용 아니고요. 권고사항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문구상 해석이 될 텐데 저희가 예산이 이 시설비에 좀 잔액이 남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시스템을 돌려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주게 된. 어쨌든 용역이 제대로 이행이 돼서 지금 이게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 사업이 92억 있잖아요. 총 사업 예산이 92억이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429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타필드와의 그 시장 3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가 청년이나 소농들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저희가 그 지역에서 행사할 때마다 뭐 청년 농부나 이런 그 쪽에서 열심히 다들 나와서 판촉 행사를 하시잖아요. 네. 예, 저희 뭐 바우더기 축제 때도 그렇고 이거는 뭐 그 일부의 얘기입니다만 그 너무 저렴하고 좋은 물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수준 이하의 물건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적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런 아주 뭐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저희 시 이미지도 있고 그 농부 시장이라든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 제품의 기본적인 수준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수준 이하의 물건들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 유통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광표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지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5억 6,886천 원이 증액된 57억 6,54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4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안성시 농업인의 영농 능력 배양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하여 새 농업인 실용 교육과 농특산물 활용 도시민 참여형 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생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사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대 농기계 정비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6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방수공사 완료 후 집행 잔액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기본경비입니다. 농업지도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출장 여비 예산 부족에 따라 국내 여비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관한금 기타입니다. 2022년부터 24년 국도비 농촌 지도 사업 및 농업지도과 소관 지원 사업 등 집행 잔해 및 이자 반환에 따른 4억 8,7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인데요.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하셨는데 이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 뭔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해 첫 해에 농업인들을 상대로다가 보통 한 10개 과목 정도를 두고서 영농 교육에 실시를 하는 건데 1년 새로운 농사를 할 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등을 아시고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제철 농특산물 활용 교육이라는 건 뭐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몇 번 추진을 했는데 도시민을 상대로다가 저희가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제빵이라든지 한식, 디저트 또는 그 원예 작물로다가 그 다육이라든지 화예 이런 것들을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민 체험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좀 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좀 해서 함께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 달 한 2달 정도에 보통 한 그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회 계상하셨는데 10월, 11월에서 이게 주말에 하면 20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3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우더기 축제도 있고 굉장히 10월 달은 추석도 있고 그래서 날짜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날짜가 10월 15일서부터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 3회? 네. 그럼 평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평일도 있고 주말도 가끔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 경비를 관내 출장 여비는 100% 올리셨고 관내 출장 여비는 한 50% 더 증하셨어요. 좀 출장 여비가 과다한 건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가 본대선 편성할 때 원래 저희 과 인원이 43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늘었던 거가 반영이 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랑 합의해서 추경 때 부족한 거는 더 세워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예산이 다 소진되는 과정으로다가 하반기 필요한 예산을 지금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그러면
변경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 친환경 기술과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한 10명이 저희 과로 더 들어왔습니다. 인원. 10명 정도가 더 네. 들어오셨다고요? 그럼 42명 중에서 10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32명이셨는데 10명 들어왔다. 네. 그래도 어쨌든 배로 받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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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출장을 가셔서 여비를 쓰셔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뭐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알맞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교육이 죄송합니다. 그 새농민 실용교육, 새농업인 실용교육인데요. 이 10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으신데 혹시 강의동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합니까? 혹시 평생학습관 가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서동남입니다. 과거에는 새농업이 실용 교육을 하면 읍면으로 나가서 수도작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로 다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저희 기술센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본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연도 하십니까? 이 강의 중에 시연도 하시고 그런 거 없는 강의만 하십니까? 일단 대부분은 일단은 이론 교육이 우선이 되고요. 약간의 그 체험이라든지 좀 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당면 영농 교육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농사 되기 전에 그 지역별로다가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 이제 안성에서 이제 청사를 새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농업인들이 늘상 그 강의실 가면은 그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 중에 가능하시면은 그쪽으로 새 건물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 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 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 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수 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2억 6,093만 3천 원이 증액된 59억 2,8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55조 벼병충해 적기 방제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2,003만 1천 원을 감액한 8억 2,5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조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일반적인 교육 농장이 아닌 스마트팜에서 실전 영농을 추진하여 청창농업인을 확대 육성하는 사업으로 영농 손실 보증금 및 착공전 삭토 확보를 위한 운반비로 1억 6,069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6,3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조 농작물 병해충 방지비 지원입니다. 가수검역 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공급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맞게 국도 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축산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조기 소진 및 배양기 보일러 연료비 부족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한 4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및 초저온 냉동고 수리를 위해 1,400만 원을 증액한 8,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기반 장비 설치 및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도 기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맞게 도 시비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직불제 이행 점검 사업입니다. 직불제 지급 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의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호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신규 지도사 교육 과정을 통한 여비 지급과 관내 출장 빈도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한 3,9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반환금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02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 경기도 안 좋고 또 개발 횟수 좀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도 봄 가을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상 성토로 가셨거든요, 말씀을. 근데 이 6,600면은 이 면적당 그 성토 높이가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네, 기술보호과장 이병호입니다. 저희가 거기 그 기존 터가 지금 이제 논 위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나 제방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길 높이까지 하면 1m 정도 성토를 해야 됩니다. 예, 1m 정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거 6,000 평방미터분 해배 그거는 지금 일부고요. 원래는 25,000 루베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공공용으로 이제 하천 그 정비 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흙과 저희가 이제 각종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에서 하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텃밭이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토양을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관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었던 경우 28년도부터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공공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무상성토가 적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각 면별로 지금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상 보통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성수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농작물이 들어가고 봄 정도 되면 농작물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게 좀 성토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흙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올 때라서 흙을 저희가 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 1,4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에 초저온 냉동고 수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과학기술농업팀장 김봉순입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저희 초유를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는 이게 수리가 안 돼서 사용을 못했던 거예요? 아,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럼 그 동안은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두 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대를 수리를 해서 또 두 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이 2배일 텐데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아, 물량을 또 일반 냉동고 쪽으로 옮기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구입해 보시면 초유은행 운영 재료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물량보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신 진단 키트는 지금 10,000원씩에서 500도에서 500만 원 해주신 건데 초유은행 운영 재료는 1,000병을 해서 4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초유은행 또 생산하기 위해서 빈병부터 그 재료비가 좀 들어갑니다. 아, 네네. 병이요. 초유은행이 뭐예요? 아, 젖소의 초유를 저희가 갖고 와서 살균 처리해서 소포장해서 한우 농가에 공급하면 한우 태어나자마자 그 초유를 먹으면 설사를 일단 많이 줄어듭니다. 아, 네. 그럼 이거를 지원을 그럼 안성시에서 각 농가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 무료 지금 공급을 해주고 무료로 있습니다. 공급을 하시고 있는 거고. 그럼 송아지가 나면 대부분 다 받겠다고 하시겠네요? 와서 많이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간 한 몇 병 정도를 저희가 한 7,000병 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7,000병. 네네. 그럼 이게 7,000병이면 보통 이제 얼마 정도의 그럼 예산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가요? 일두당 한 병 정도 일단 먹인다고 일단 기본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한 번만 먹이면. 아, 한 번만 먹이면 예.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 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익재 소장님, 기술 보급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